2학기 지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필평가 대비해서 평가 잘 치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필평가 첫 번째 방법은 친구를 활용하라. 시험을 보는데 무슨 친구를 활용해요? 어떻게 친구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라는 거죠?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바로 수업 내용이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과 다르게 내신은 학교 선생님 수업 안에서 제출됩니다. 문제를 수업하신 선생님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자칫 내가 수업 시간에 깜빡 졸았다. 딴 생각을 하다가 수업 내용을 살짝 놓쳤다 하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순간 내가 깜빡 졸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왔을 때 어때요? 당황스럽죠?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때 이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의 노트 정리한 것을 내 것과 비교해보는 거죠. 네, 친구랑 비교를 해 가면서 선생님이 어떤 면을 중요하게 강조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겁니다. 내가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친구가 그 부분을 메꿔줄 거예요. 물론 내가 친구의 부분도 메꿔주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혼자 가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친구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2학년에 한 분뿐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요, 국어 선생님 2분이 한 학년을 나눠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A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B라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나는 A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지만 B라는 선생님의 수업은 못 듣잖아요. 무엇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누구를 활용한다고요? B반에 있는 내 친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서로 A반, B반 친구가 노트, 교과서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를요, 맞춰보고요, 서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수업을 못 들었던 부분, 상대방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요, 시험에 더 높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활용법 실전에서 활용해보세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평가자의 눈으로 시험 공부를 해라입니다. 내가 만약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냈을까를 면밀히 검토해보는 겁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에서 나온 방법인데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의 눈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까? 기출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선배한테 받아도 좋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해도 좋고요. 이때도 친구 찬스를 활용해서 기출문제를 구해보면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여기에서 포인트구나. 기출문제 그대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죠. 그렇지만 기출문제에서 강조한 내용들이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를 집은 다음에요. 내가 평가자라면 이번에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습을 할 때도 책을 쭉 읽고 나서 다 알았다. 노트 한번 읽고 나서 복습했어. 오늘 배운 내용 다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내가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문제로 만들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 조금 더 평가자, 출제자의 눈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지 그것을 문제로 어떻게 출제할지 보는 눈이 생기니까요. 내신에서부터 이런 눈을 길러서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플랜을 잘 세워서 준비하라입니다. 중학교 때에는 수학이 일주일에 3번을, 과학은 일주일에 1번을 배워도 그 비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평균으로 다 따졌을 때 국어, 사회, 수학, 도덕, 과학 이것을 다 1단위로 따졌을 때 평균을 내는 것이 중학교의 방식이고요.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국어가 3단이면 그만큼 3배수로
평균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도덕이 1단이면 1단위만큼의 비율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과목, 교과 단위수가 큰, 즉 일주일에 여러 번 배우는 과목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도덕을 잘하는 친구보다 고등학교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능에도 반영이 되고 단위수도 높은 그런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고등학교 방식으로 세워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주요 과목과 암기 과목 어떻게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시험일에 닥쳐서 번개불로 공부하기에는 어떤 과목이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암기 과목은 시험 당일 근처에 여러 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죠. 하지만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단번에 외운다고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 주요 과목을 공부를 꾸준히 해주시고요. 암기 과목은 잠깐 짧게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점점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주요 과목에 보던 시간을 줄이고요. 암기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시험에 유리한 방식으로요. 무턱대고 매일매일 똑같은 과목을 하는 요령으로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 공부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골라내는 거라고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약간의 요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한 달 전 플랜, 일주일 전 플랜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공부를 해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신 준비하면서 친구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라는 것.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거라는 것.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문제풀이만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세요. 문제풀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이해예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어서 문제로 나오든 그것을 가져다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개념이 희미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중심은 내가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개념을 소화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지 않고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 개념을 문제에 대입하는 연습을 하는 것.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중요하게 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집필평가 아이들도 부모님도 모두 다 스트레스 받아 하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요령 있게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법 활용해서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공부 꾸준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예요. 내가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세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